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키울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잘 자라는 실내 식물 중 일부는 흙 한 톨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오직 물만으로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살 수 있는 식물들 말입니다. 세련된 배양토가 존재하기 전 우리 조부모님들이 집안을 장식하던 오래된 유리병에 담아 창가 선반에서 키우던 식물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흙과 비료, 복잡한 관리 루틴에 돈을 쓰는 동안 주방 조리대 위에 물 한 잔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식물들이 있습니다. 실제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는 식물들입니다. 흙 없이 키우는 것이 실제로 더 쉬운 식물들 말이죠. 그리고 오늘 실내 원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3가지 식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목록의 18번 식물은 뿌리가 너무 빨리 내려서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12번은 너무 간단해서 지금 당장 주방에 있을 법한 재료로 시작할 수 있으며 창문 전체를 채울 아름다운 덩굴을 선사할 것입니다. 매주 여러분의 돈을 아껴주고 전통적인 원예의 번거로움과 복잡함 없이 아름다운 식물을 키울 수 있는 힘을 주는 새로운 영상을 게시하므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 여기 수경 재배로 잘 자라는 순잎까지 실내 식물을 멋진 것부터 정말 놀라운 것 순으로 소개합니다. 탑피 1. 포토스, 불멸의 수경 재배자. 스킨답서스라고도 불리는 포토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덩굴 식물은 수경 재배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수십 년 동안 물에서 포토스를 키워왔으며 종종 몇 주 동안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이 식물들은 그저 계속해서 잘 자랍니다. 방치해도 죽이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악마의 덩굴이라고도 불립니다. 에피프레넘 아우름, 이피프렘눔 아우름은 거의 모든 빛 조건에서 열정적으로 자라며 짙은 녹색, 흰색 무늬 또는 황금색 반점이 있는 하트 모양의 잎을 가진 긴 폭포형 덩굴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식물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수경 재배에 적응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잎이 몇 장과 마디가 하나 이상 있는 줄기를 자르세요. 그것을 물 한 잔에 담그면 일주일 안에 뿌리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수중 숲처럼 보일 정도로 튼튼한 뿌리 시스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토스는 흙뿌리와는 다른 특수한 수중 뿌리를 발달시킵니다. 이 뿌리들은 물에서 직접 산소와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완벽하게 적응되어 있습니다. 수경 재배에 대한 연구는 식물 애호가들이 수세대 동안 알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포토스는 실제로 수경 재배에서 잘 자라며 때로는 흙에서보다 더 활기차게 자라기도 합니다. 수돗물이 담긴 병에 간단한 삽수 하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을 신선하고 산소가 풍부하게 유지하기 위해 일철 2주마다 갈아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물을 줄 흙도 없고 배수 걱정도 없으며 지저분함도 없습니다. 포토스 수경 재배가 주류 원예에서 잊혀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유리병만 사용한다면 화원에서는 흙, 비료, 화려한 화분을 팔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번거로움 없이 아름답고 무성한 잎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포토스는 여전히 곳곳의 창가 선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경 재배의 입문식물로 생각하세요. 이 식물은 우리가 그 존재를 기억하기를 기다리며 이것이 얼마나 쉬울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줄곧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터프 2. 개운죽, 물에 사는 사칭자. 개운죽은 수경 재배를 위한 궁극적인 식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대나무가 전혀 아닙니다.
마디가 있는 줄기와 잎이 뭉치를 가진 이 식물은 행운과 번영의 상징적 의미 때문에 수세기 동안 아시아의 가정과 사업장에서 물속에서 재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번성하기 위해 물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드라세나 산데리아나 드라차에나 산데리아나는 물에 너무나 완벽하게 적응하여 대나무와 유사한 독특한 줄기를 만들어내므로 흙에서 자라는 모습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원예센터에서는 물과 자갈이 채워진 장식용 용기에 담긴 개운죽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식물이 살고 싶어 하는 방식입니다. 자갈은 영양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줄기를 똑바로 세우기 위한 용도일 뿐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운죽은 자생지의 강변을 따라 자라도록 진화했으며 그곳은 뿌리가 끊임없이 물에 잠겨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수경 재배에 적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위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줄기는 물이 담긴 같은 용기에서 몇 년 동안 살 수 있으며 계속해서 새 잎을 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키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뿌리와 줄기에 약 1인치 정도가 잠기도록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개운죽을 관리합니다. 조류를 방지하고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2바 3주마다 물을 갈아주세요. 수돗물에 염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면 여과수나 증류수를 사용하세요. 그것이 관리 루틴의 전부입니다. 창가 자리에서 신선한 물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유지하는 살아있는 조각상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톱 3. 필로덴드론, 하트 모양의 물 애호가. 필로덴드론, 특히 하트 IP 품종은 수경 재배가 아름답고 단순해지는 지점입니다. 반짝이는 하트 모양의 잎을 가진 이 클래식한 실내 식물들은 증조할머니 시대부터 주방 창가 물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열대 식물보다 물에서 더 빨리 뿌리를 내리고 더 확실하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필로덴드론 헤데라스움, 필로덴드론 헤데라시움은 짙은 녹색에서 청동색 또는 대리석 무늬에 이르는 독특한 IP들로 덮인 덩굴을 만들어냅니다. IP 몇 장과 마디가 있는 줄기를 자르세요. 물에 담그면 며칠 안에 뿌리 돌기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주 후에는 발달 중인 뿌리 시스템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 달 후에는 새 잎이 펼쳐질 것입니다. 수경 재배에 대한 현대 연구는 수세대의 식물 애호가들이 경험한 것을 확인해 줍니다. 필로덴드론은 식물을 무기한 지탱할 수 있는 튼튼한 수중 뿌리 시스템을 발달시킵니다. 이것들은 흙에 심어지기를 기다리는 일시적인 뿌리가 아닙니다. 수중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한 영구적이고 기능적인 뿌리입니다.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뿌리의 건강과 수질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 용기를 사용하세요. 산소를 공급하고 조류가 생기지 않도록 매주 물을 갈아주세요. 밝은 간접광에 두세요. 식물은 선반에서 떨어지거나 지지대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반짝이는 잎의 덩굴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며 자랄 것입니다. 필로덴드론이 수경 재배 식물로 잊혀진 이유는 전통적인 원예 산업이 흙, 화분, 복잡한 관리 제품을 팔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흙의 번거로움과 유지 관리 없이 무성한 열대의 아름다움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필로덴드론은 여전히 모든 원예센터, 모든 사무실 건물, 모든 할머니의 주방 창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뿌리가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며 때로는 가장 단순한 접근 방식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식물로 생각하세요. 톱 3. 점란, 즉석 수경 재배. 점란, 나비란은 수경 재배에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만드는 내장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만의 작은 뿌리 시스템을 이미 시작한
자구라고 불리는 아기 식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아기들은 본질적으로 자연에 의해 물에 떨어져 즉시 자라기 시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클로로피툼, 코모섬, 클로로파이툼, 초모숨은 흰색 또는 크림색 줄무늬가 있는 길고 아치형인 잎을 내며 작은 흰색 꽃 뭉치가 달린 긴 줄기를 뻗어 그 특징적인 자구들로 변합니다. 각 자구는 장식품처럼 줄기에 매달려 잘려서 물에 담기기를 기다립니다. 점란의 수경 번식이 매우 만족스러운 이유는 결과가 거의 즉각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뿌리 돌기라도 보이는 자구를 하나 취하세요. 그것을 물이 담긴 작은 잔에 넣으면 일주일 만에 그 뿌리들의 길이가 3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자구는 너무 빨리 자리를 잡아서 매일 눈에 띄는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점란에 대한 연구는 이들이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나고 다양한 조건에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것이 한 세기 넘게 인기 있는 실내 식물이었던 이유입니다. 이들은 물 공급이 일정하지만 과도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수경 재배에서 번성하며 이는 유리병 안의 조건에 완벽합니다. 점란 자구는 물에서 무기한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매주 물을 갈아주고 밝은 간접광을 제공하며 결국 자신만의 아기를 만들어낼 성체 식물로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점란 전체의 컬렉션을 물에서 유지하며 흙이 전혀 필요 없는 녹색과 흰색 잎의 폭포 같은 전시를 만들어냅니다. 점란은 새로운 유행 식물들이 등장하면서 다소 잊혀졌지만 여전히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아름다우며 키우기 쉬운 수경 재배 식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스스로 무료로 번식하며 계속해서 새로운 식물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식물이 모든 번식 작업을 대신 해주고 그저 아기를 여러분의 손에 떨어뜨리며 자, 이걸 물에 넣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톱비트, 스파티필름, 우아한 수경 적응자. 스파티필름은 수경 재배의 다음 단계를 대표합니다. 전통적으로 흙에서 자라지만 오직 물뿐인 환경에 놀라울 정도로 잘 적응하는 식물입니다. 반짝이는 잎과 독특한 흰색 꽃을 가진 이 우아한 식물들은 수십 년 동안 사랑받는 실내 식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이 물에서 장기적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스파티필름 종은 흙이 일정하게 습한 열대 우림의 바닥에서 자연적으로 자랍니다. 일정한 수분에 대한 그러한 선호는 수경 재배로 훌륭하게 이어집니다. 핵심은 전환 기간 동안의 인내심이며 식물이 흙 뿌리를 대체할 특수한 수중 뿌리를 발달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속의 스파티필름이 매력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흰색 꽃은 사실 불렴포라고 불리는 변형된 잎이며 식물은 일단 자리를 잡으면 수경 재배에서도 이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입니다. 현대 수경 재배 경험에 따르면 스파티필름은 물을 정기적으로 갈아주고 적절한 빛을 받는다면 흙 없이도 몇 년 동안 번성할 수 있습니다. 전환 과정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흙에서 자란 스파티필름을 그냥 물에 꽂고 즉각적인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뿌리에서 모든 흙을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그런 다음 물에 넣고 처음에는 오래된 뿌리 조직이 분해됨에 따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며칠마다 물을 갈아줍니다. 몇 주 안에 새로운 수중 뿌리가 발달하고 식물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자리를 잡으면 관리는 간단합니다. 매주 물을 갈아주세요. 뿌리는 잠기게 하되 관부, 크라운로는 잠기지 않게 하세요. 밝은 간접광을 제공하세요. 식물은 계속해서 자라며 새 잎과 가끔 꽃을 피울 것입니다. 이것을 수경 재배가 단순히 덩굴이나 기본적인 잎 식물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세련된 식물로 생각하세요. 톱 6. 아글라오네마, 다채로운 수경 생존자. 아글라오네마는 수경 재배가 시각적으로 놀라워지는 지점입니다. 이 식물들은 추상화처럼 보이는 은색, 분홍색, 빨간색, 크림색 패턴이 그려진 잎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전형적으로 흙에서 자라는 열대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수경 재배에 현저하게 잘 적응합니다. 아글라오네마 종은 낮은 빛과 방치에 대한 내성 덕분에 빅토리아 시대부터 인기 있는 실내 식물이었습니다. 어두운 구석에서도 살아남게 만드는 그 강인함은 수경 재배에도 놀라울 정도로 잘 적응하게 만듭니다. 이 식물들은 큰 개체라도 무기한 지탱할 수 있는 튼튼한 수중 뿌리 시스템을 발달시킵니다. 물속의 아글라오네마가 특별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채로운 IP들은 수경 재배에서도 패턴과 활력을 유지하며 식물이 적절한 빛을 받을 때는 때때로 색상이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열대 실내 식물에 대한 연구는 많은 아글라오네마 품종이 실제로 일정한 수분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수경 재배를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만듭니다. 흙에서 아글라오네마를 전환하거나 삽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잎이 여러 장 달린 줄기 삽수는 2-3주 안에 물에서 확실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일단 자리를 잡으면 식물은 꾸준히 자라며 몇 주마다 독특한 패턴의 새 잎을 펼칩니다. 관리는 간단합니다. 매주 물을 갈아주세요. 간접광을 제공하고 물속에 조류 성장을 주시하세요. 조류가 생기면 물을 더 자주 갈아주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식물은 몇 년 동안 계속 자라며 조건이 맞으면 결국 작은 꽃 뭉치를 피울 것입니다. 신선한 물과 감상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유지하는 살아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톱치불, 잉글리시 아이비, 클래식한 폭포형 미인. 잉글리시 아이비는 수경 재배에 구세계의 매력을 더해줍니다. 이 식물은 수세기 동안 시골집 창가 선반의 유리병에서 우아하게 늘어지며 살아있는 녹색 커튼을 만들며 물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뿌리를 너무 빨리 내려서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헤데라 헬릭스는 배치 방식에 따라 기어오르거나 늘어지는 덩굴 줄기에 특징적인 엽상, 잎을 만들어냅니다. 이 식물은 유럽 전역에서 야생으로 자라며 수백 년 동안 사랑받는 실내 식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줄곧 알고 있었던 사실은 아이비 삽수가 흙보다 물에서 더 빠르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작동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비는 공중 뿌리가 나무 껍질과 돌담에 달라붙는 습하고 그늘진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자랍니다. 그 동일한 뿌리들이 수경 재배에 완벽하게 적응하여 활발한 성장을 수년간 지탱할 수 있는 튼튼하고 하얀 뿌리 시스템으로 변합니다. 봄이나 여름에 잎이 여러 장 있고 마디가 최소 2개 있는 삽수를 취하세요. 그것들을 물에 넣으면 일주일 안에 뿌리 돌기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주 후에는 기능적인 뿌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한 달 후에는 새로운 성장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식물은 무기한으로 계속 자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길고 풍성해집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여러 개의 삽수를 장식용 유리병이나 화병에 담아 울창한 잎의 폭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매주 물을 갈아주세요. 아이비는 대부분의 식물보다 낮은 빛을 잘 견디지만 최상의 성장을 위해 밝은 간접광을 제공하세요. 이것을 유리 용기와 매주 물을 갈아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현대적인 공간에 빅토리아 시대의 우아함을 가져다주는 식물로 생각하세요. 토페얼, 콜루스.
활기찬 수경의 강자. 콜레우스는 수경 재배에서 색채를 폭발시킵니다. 이 식물들은 빨간색, 분홍색, 보라색, 노란색, 녹색이 조합되어 마치 손으로 그린 듯한 잎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시로의 일년생 식물로 재배되지만 실내 물속에서 거의 무기한으로 번성합니다. 콜루스 종은 물에서 놀라운 속도로 뿌리를 내립니다. 모체 식물에서 삽수를 취해 아래쪽 잎을 제거하고 줄기를 물에 담그면 3월 5일 이내에 뿌리가 돋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주 후에는 상당한 뿌리 시스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식물은 활기차게 계속 자라며 그 화려한 잎빛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콜루스가 매력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물이 적절한 빛을 받을 때 수경 재배에서 잎의 색상 강도가 실제로 향상됩니다. 현대 수경 재배 연구는 많은 콜루스 품종이 흙에서보다 물에서 더 잘 자라거나 비슷하게 자란다는 것을 확인해 주며 과습이나 건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추가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투명한 용기에 여러 콜루스 품종을 함께 키워 색상과 패턴을 섞어 놀라운 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식물은 충분히 빨리 자라기 때문에 작은 삽수로 시작해도 2달 안에 풍성하고 잎이 무성한 전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관리는 수질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콜루스는 빠르게 성장하며 영양분을 빠르게 소비하고 물을 흐리게 만들 수 있으므로 일주일에 2번 물을 갈아주세요. 가장 강렬한 잎이 색상을 얻으려면 밝은 간접광을 제공하세요. 풍성함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점을 따주세요. 순지르기. 몇 주마다 새로운 색상과 패턴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며 자라고 변화하는 그림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톱9. 베고니아. 예상치 못한 수경의 성공. 베고니아는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드라마틱한 잎과 섬세한 꽃을 가진 이 식물들은 평범한 물에서 자라기에는 너무 이국적이고 우아해 보입니다. 하지만 특히 목베고니아 차내 베고니아 드넌텐테는 수경 재배에 훌륭하게 적응하며 흙을 전혀 만지지 않고도 몇 년 동안 번성할 수 있습니다. 엔젤윙 베고니아라고도 불리는 목베고니아는 반점이 있거나 무늬가 있는 독특한 잎빛과 섬세한 꽃 뭉치가 달린 키 큰 줄기를 만들어냅니다. 줄기는 자연적으로 뿌리가 형성되려는 마디를 발달시키므로 영구적으로 변하는 수경 번식의 이상적인 후보가 됩니다. 이것이 작동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고니아는 자생지에서 착생식물로 자라며 나무 가지에 매달려 습한 공기에서 수분을 흡수합니다. 뿌리가 젖어 있지 않으면서 일정한 수분에 적응한 그 특성은 뿌리가 수분과 산소를 모두 얻는 수경 재배로 완벽하게 이어집니다. 잎이 여러 장 달린 줄기 삽수를 취하세요. 아래쪽 잎을 제거하고 물에 넣으세요. 일주일 안에 뿌리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3주 후에는 기능적인 뿌리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식물은 계속 자라며 적절한 빛을 받으면 물속에서도 새 잎을 내고 심지어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일주일에 2번 갈아주는 깨끗한 물, 밝은 간접광, 그리고 줄기가 자람에 따라 이를 지탱해 줄 용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베고니아는 수경 재배에서 2피트 높이까지 자라며 잎과 꽃의 폭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수경 재배가 단순히 강인하고 기본적인 식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지탱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물로 생각하세요. 터프첸, 신고늄, 빠르게 성장하는 변신가. 신고늄은 수경 재배가 빠르게 흥미로워지는 지점입니다. 이 식물들은 물에서 너무 빨리 자라서 매주 진행 상황을 측정할 수 있으며 놀라운 속도로 새 잎이 펼쳐지고 덩굴이 뻗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흙에서 물로 전환하기 가장 쉬운 식물 중 하나입니다. 싱고늄 포도필름, 신고늄 포도필름은 짙은 녹색, 흰색 또는 분홍색 무늬가 있거나 여러 색상으로 칠해진 화살촉 모양의 잎을 만들어냅니다. 어린 식물은 똑바로 자라다가 성숙해지면서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수경 재배에서의 성장 속도는 종종 흙에서 일어나는 속도를 능가합니다. 싱고늄이 특별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줄기를 따라 자연적으로 공중 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삽수를 물에 넣으면 이미 수중 뿌리로 변할 준비가 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안에 그 공중 뿌리들이 확장되어 1차 뿌리로서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잎이과 마디가 여러 개 있는 삽수를 취하세요. 물에 넣으세요. 일주일 안에 눈에 띄는 뿌리 성장, 2주 안에 상당한 뿌리 시스템, 한 달 안에 활발하게 펼쳐지는 새 잎들. 식물은 이 빠른 성장을 무기한으로 계속합니다. 현대 수경 재배 경험에 따르면 싱고늄은 실제로 일정한 수분을 선호하며 이는 수경 재배를 이상적으로 만듭니다. 이들은 흙에서보다 더 빨리 자라고 더 선명한 색상을 내며 더 풍성한 잎을 발달시킵니다. 관리는 간단합니다. 매주 물 갈아주기, 밝은 간접광, 그리고 원하는 모양을 유지하기 위한 가끔의 가지치기입니다. 식물은 지지대가 있으면 기어오르고 허용하면 아래로 늘어질 것입니다. 매일 눈에 보이는 성장을 지켜보며 실시간으로 타임랩스 사진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터피들비트, 얼룩자주달개비, 번개처럼 빠른 뿌리 내리기. 얼룩자주달개비, 트라데스칸티아, 제브리나는 수경재배 전체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만족스러운 번식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 뿌리를 너무 빨리 내려서 말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48시간 이내에 눈에 보이는 뿌리와 일주일 만에 완성되는 뿌리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 은색과 보라색 줄무늬가 있고 뒷면은 짙은 보라색인 잎으로 덮인 기어가는 줄기를 만들어내어 놀라운 대조를 이룹니다. 이 식물은 좋은 조건에서 하루에 1인치씩 자랄 수 있기 때문에 흔한 이름 Wandering Jude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 속도는 뿌리 발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식물이 매력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줄기를 따라 모든 마디에서 눈에 보이는 뿌리 돌기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삽수를 취해 물에 넣을 때 뿌리가 형성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뿌리 구조가 활성화되고 확장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24-48시간 이내에 그 작은 돌기들이 기능적인 뿌리로 변합니다. 잎이 최소 3장 있는 삽수를 취하세요. 아래쪽 잎을 제거하세요. 물에 넣으세요. 2일 후에 확인하면 분명한 뿌리 성장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 후에는 수면 위에서 새로운 활발한 성장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뿌리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갖춰집니다. 트라데스칸티아 종에 대한 현대 연구는 이들이 극도로 적응력이 뛰어나고 활기차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왜 이들이 본질적으로 스트레스 기간 없이 수경 재배로 전환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식물은 리듬을 잃지 않고 즉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관리는 3일 5일마다 정기적인 물 갈아주기가 필요합니다. 이 빠르게 자라는 식물들은 물을 빨리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렬한 색상을 얻으려면 밝은 간접광을 제공하세요. 보라색 색소는 식물이 적절한 빛을 받을 때 실제로 더 깊어집니다. 마치 너무 자라고 싶어서 거의 참을 수 없는 식물을 가진 것과 같으며 여러분이 걱정할 틈도 없이 눈에 보이는 성장 증거를 보여줍니다. 톱 트리, 몬스테라, 물속에 존재감 있는 식물. 이제 우리는 정말 인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디자인 잡지에서 누구나 알아보는 그 거대한 잎의 식물인
몬스테라는 실제로 물에서 장기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삽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특징적인 갈라진 잎을 가진 실질적인 식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몬스테라 델리시오사, 몬스테라 데리치오사는 성숙한 식물에서 너비가 2피트에 달할 수 있는 상징적인 구멍, 난 잎을 만들어냅니다. 식물은 자연적으로 굵은 공중 뿌리를 발달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수경 재배에 놀라울 정도로 적합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 공중 뿌리들이 강력한 수중 뿌리로 변합니다. 이것이 작동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잎이 하나와 공중 뿌리가 하나 이상 포함된 삽수를 취하세요. 물이 담긴 큰 용기에 넣으세요. 이것들은 실질적인 식물이므로 실질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몇 주 안에 기존의 공중 뿌리는 물에 적응하고 줄기를 따라 마디에서 새로운 수중 뿌리가 발달합니다. 핵심은 2주마다 물에 액체 비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크기의 식물은 물만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영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매주 물을 갈아주고 변화 사이에 필요에 따라 물을 보충하세요. 식물은 계속해서 새 잎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빛과 영양분이 운 좋게 잘 맞는다면 그 새 잎들은 특징적인 갈라짐과 구멍을 발달시킬 것입니다. 수경 재배에 대한 연구는 몬스테라 종이 적절한 영양분을 받는다면 흙 없이도 무기한으로 번성할 수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식물은 실제로 수경 재배가 제공하는 일정한 수분을 조화합니다. 이것을 수경 재배가 단순히 작은 삽수나 덩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전시용 작품을 지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식물로 생각하세요. 톱 13. 디펜바키아, 대담한 수경 적응자. 디펜바키아는 실내 식물 중 가장 대담한 잎이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크림색 흰색 패턴과 반점이 그려진 이 커다란 잎이들은 열대적이고 드라마틱해 보이며 성숙한 식물에서 자른 줄기는 수경 재배에 훌륭하게 적응합니다. 디펜바키아 종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아래쪽 잎을 떨어뜨려 꼭대기의 잎 뭉치 아래에 맨 줄기를 남기는 굵은 줄기 식물로 자랍니다. 그 맨 줄기들은 수경 재배에 완벽합니다. 마디가 여러 개 있는 섹션으로 자르세요. 물에 넣으면 아래에서는 뿌리가, 위에서는 새싹이 발달할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죽은 막대기처럼 보이는 잎 없는 줄기 섹션을 가져다가 물에 넣으면 2주 안에 뿌리가 생기고 꼭대기에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한 달 후에는 새 잎이 펼쳐지는 발달 중인 식물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는 거의 기적처럼 보입니다. 현대의 경험에 따르면 디펜바키아는 실제로 일정한 수분을 선호하며 화분 재배에서 흔한 습함과 건조함의 주기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수분이 일정한 물속에서는 식물이 문제없이 번성합니다. 4-6인치 길이의 줄기 섹션으로 시작하세요. 최소한 하나의 마디가 잠기도록 물에 넣으세요. 매주 물을 갈아주세요. 밝은 간접광을 제공하세요. 몇 주 안에 그 장관인 패턴 잎을 만들어내는 번성하는 식물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식물에 두 번째 삶을 부여하여 쓰레기처럼 보였던 것을 아름다운 새 표본으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톱 14. 드라세나 인내심 있는 물의 거주자. 드라세나는 수경 재배에 대한 느리고 꾸준한 접근 방식을 대표합니다. 뾰족한 잎과 건축학적인 형태를 가진 이 식물들은 빨리 자라지는 않지만 놀라운 안정성으로 물속에서 장기적으로 생존합니다. 우리는 깨끗한 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수년간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라세나, 마르기나타, 드라체나 말기나타와 관련 종들은 나무 같은 줄기의 독특한 뾰족한 잎을 만들어냅니다. 식물은 느리지만 꾸준히 발달하며
오래된 잎이 점차 노랗게 변해 떨어지는 동안 꼭대기에서 새 잎을 추가합니다. 수경 재배에서도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계속됩니다. 드라세나가 물에서 잘 작동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비가 불규칙하게 내리는 환경에 적응되어 있어 물과 영양분을 극도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수경 재배 설정에서 이들은 끊임없는 공급을 요구하지 않고 느리고 꾸준하게 필요한 것을 취합니다. 줄기 삽수로 시작하거나 작은 화분 식물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과정은 느립니다. 매주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얻는 것은 안정성입니다. 식물은 물속에 자리를 잡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그저 조용히 계속 살아갑니다.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증류수나 여과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드라세나 종은 수돗물의 불소에 민감하여 잎이 끝이 갈색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주마다 물을 갈아주세요. 적당한 빛을 제공하세요. 그것이 관리 루틴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수경 재배가 빠르게 자라는 신기함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탱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물로 생각하세요. 톱 15. 마란타 습도를 사랑하는 물의 거주자. 마란타는 수경 재배의 특별한 것, 즉 움직임을 가져다 줍니다. 패턴이 있는 잎을 가진 이 식물들은 밤이 되면 기도하는 손처럼 실제로 잎을 접었다가 아침에 다시 펴집니다. 그리고 특히 습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물에서 자라는 것에 훌륭하게 적응합니다. 마란타 르코느라, 마란타 르초느라는 녹색 배경에 빨간색 또는 흰색 맥이 그려진 잎을 만들어냅니다. 잎은 낮 동안 빛을 따라가고 밤에는 수면 운동, Sitting Ast이라고 불리는 행동으로 위로 접힙니다. 수경 재배에서도 이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계속되어 살아있는 듯한 식물을 만들어냅니다. 마란타가 물에 완벽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자연적으로 습도가 높고 흙이 일정하게 습한 숲 바닥에서 자랍니다. 수경 재배는 그 완벽한 수분을 제공합니다. 증발하는 물은 잎 주변에 습한 밑의 기후를 조성합니다. 잎이 최소 2장 있고 마디가 여러 개 있는 삽수를 취하세요. 직사광선이 아닌 밝고 여과된 빛이 드는 곳에 물에 넣으세요. 2주 안에 뿌리가 발달합니다. 한 달 안에 새로운 성장이 나타납니다. 식물은 그 특징적인 패턴과 움직임을 계속 발달시킵니다. 열대 실내 식물에 대한 현대 연구는 많은 종이 실제로 수경 조건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도하게 젖은 흙으로 인한 뿌리 부패의 위험 없이 일정한 수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마란타는 이러한 선호를 잘 보여줍니다. 관리는 매주 물 갈아주기와 빛에 대한 주의가 포함됩니다. 빛이 너무 강하면 잎이 타고 너무 적으면 색상이 바래집니다. 식물은 꾸준히 자라며 패턴이 그려진 새 잎을 내고 매일의 움직임 의식을 계속할 것입니다. 마치 자신만의 개성을 가진 식물, 매일의 움직임을 통해 여러분과 상호작용하는 식물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톱6믹스 아단소니 몬스테라 컴팩트한 대안. 아단소니 몬스테라는 몬스테라 스타일의 구멍 난 잎을 더 다루기 쉽고 수경 재배의 친화적인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이 식물은 유명한 친척보다 훨씬 컴팩트하게 유지되면서 특징적인 구멍과 갈라짐이 있는 잎을 만들어내며 물속에서 절대적으로 번성합니다. 6by 8인치 길이의 잎에 자연적인 구멍이 뚫려 있어 독특한 스위스 치즈 외관을 만듭니다. 식물은 훈련 방식에 따라 늘어지거나 기어오르며 수경 재배에서 빠르게 뿌리를 내립니다. 이 식물이 훌륭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큰 사촌의 모든 시각적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경 재배의 완벽한 속도와 크기로 자랍니다. 잎이 두세 장 있고
마디가 최소 하나 있는 삽수를 취하세요. 물에 넣으세요. 일주일 안에 뿌리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3주 안에 상당한 뿌리 시스템이 발달합니다. 식물은 만족감을 줄 만큼 충분히 빨리 자라지만 용기를 즉시 넘어설 정도로 빠르지는 않습니다. 잎은 계속해서 구멍을 발달시키고 새로운 덩굴은 꾸준히 뻗어 나갑니다. 물에 정기적으로 비료를 추가하면 식물은 무기한으로 번성합니다. 몬스테라 종에 대한 연구는 이들이 자연적으로 착생 식물로 자란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이들이 이미 전통적인 흙 이외의 소스에서 물과 영양분을 얻는 데 적응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경 재배는 단순히 그들의 자연적인 성장 조건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관리는 매주 물 갈아주기와 2번에 1번꼴로 희석된 액체 비료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최상의 성장과 잎의 구멍, 창 형성을 위해 밝은 간접광을 제공하세요. 식물은 계속 자라며 구멍난 잎의 폭포 같은 전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압도적인 크기 없이 이국적인 외관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톱 17. 자주달개비, 즉각적인 성공의 식물. 그리고 이것이 제가 처음에 언급한 것입니다. 뿌리가 너무 빨리 내려서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자주달개비, 트라데스칸티아 팔리다는 깊고 풍부한 보라색 줄기와 잎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삽수를 물에 넣으면 24시간 이내에 뿌리가 돋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은 보라색 창 모양의 잎으로 덮인 다육식물과 유사한 굵은 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줄기를 따라 있는 모든 마디는 뿌리를 내리고 싶어 합니다. 줄기를 잘라 물에 넣으면 그 마디들이 즉시 활성화됩니다. 우리는 1-2일 이내에 눈에 보이는 뿌리 성장과 일주일 만에 기능적인 뿌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만족스러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 자주달개비, 삽수를 준비하고 저녁에 확인하면 뿌리 형성의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날이면 그 뿌리들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주말이 되면 활발하게 자라는 완전히 뿌리 내린 식물을 갖게 됩니다. 보라색은 좋은 빛 아래에서 더 강해지며 특정 조건에서는 거의 검보라색으로 보이는 잎을 만듭니다. 식물은 배치 방식에 따라 매달리거나 늘어지며 빠르게 자랍니다. 하나의 용기에 여러 삽수를 넣으면 드라마틱하고 풍성한 전시가 됩니다. 현대 번식 과학은 우리가 관찰하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일부 식물은 물의 존재에 반응하여 거의 즉시 뿌리를 만들어내는 극도로 활발한 분열 조직 메리스테마틱 티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달개비는 그중 가장 빠른 것 중 하나입니다. 관리는 최소한입니다. 매주 물을 갈아주세요. 가장 깊은 보라색을 위해 밝은 빛을 제공하세요. 풍성함을 위해 성장점을 따주세요. 식물은 휴명이 없이 1년 내내 자랍니다. 마치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식물을 가진 것과 같으며, 여러분이 걱정할 틈도 없이 성장의 가시적인 증거를 보여줍니다. 터피팔, 민트, 물속의 식용 재배자. 민트는 수경 재배의 독특한 것, 즉 먹을 수 있다는 점을 가져다 줍니다. 이 주방 친화적인 허브는 다른 어느 곳보다 물에서 더 빠르고 활기차게 자랍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주방 조리대에서 신선한 민트가 계속 자라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피어민트, 페퍼민트, 초코민트 또는 수많은 다른 품종의 민트 종은 물에서 놀라운 속도로 뿌리를 내립니다. 자리를 잡은 식물에서 삽수를 취하세요. 아래쪽 잎을 제거하세요. 물에 넣으면 며칠 안에 뿌리가 생깁니다. 2주 후에는 수확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새로운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수경 재배에서 민트가 특별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 활기차게 자라서 식물에 해를 끼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잎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차 요리 또는 칵테일에 필요한 만큼 잘라내면 식물은 더 많은 성장을 만들어내며 반응합니다. 유리병 안에서 스스로 보충되는 허브 정원입니다. 전통적인 허브 원예는 민트가 흙에서 공격적으로 퍼져 정원을 점령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경 재배에서는 그 활력이 완벽하게 억제되면서 풍성한 수확을 제공합니다. 흙이 없다는 것은 지저분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물은 잎을 깨끗하고 신선하게 유지해 줍니다. 여러 민트 품종을 함께 또는 따로 키워 향기 컬렉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민트는 빨리 자라고 영양분을 빠르게 소비하므로 일주일에 2번 물을 갈아주세요. 밝은 빛, 이상적으로는 햇빛이 잘 드는 창가 근처에 두세요. 풍성함을 유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확하세요. 허브 재배에 대한 연구는 많은 허브가 흙에서 흔한 질병 없이 일정한 수분과 영양분을 제공하는 수경 조건을 실제로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트는 이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마치 창가 선반에 파머스 마켓 허브 가판대를 두고 계속해서 신선한 수확물을 생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톱19, 바질, 주방 창가의 필수품. 바질은 민트와 함께 식용 수경 재배 듀오를 완성합니다. 이 필수 요리 허브는 물에서 아름답게 자라며 간단한 삽수로부터 몇 달 동안 신선한 잎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뿌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물에 언제 신선한 물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시멈 바실리쿰, 오치뭅 바시리춤은 스위트 바질, 타이 바질 또는 보라색 품종이든 줄기 삽수에서 빠르게 뿌리를 내립니다. 줄기의 위쪽 소 6인치 부분을 삽수로 취하세요. 아래쪽 잎을 제거하세요. 물에 넣고 기다리세요. 일주일 안에 뿌리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2주 안에 기능적인 뿌리 시스템을 갖추고 식물은 활발한 성장을 시작합니다. 바질이 주방 재배에 완벽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리하는 곳 근처에 있어야 필요할 때마다 잎을 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방 조리대나 창가 선반의 물속에서 키우면 신선한 바질을 필요한 곳에 바로 두고 볼 수 있으며 접근하기 쉽습니다. 식물은 적절한 빛이 주어지면 물속에서 계속 자랍니다. 꼭대기에서 잎을 수확할 때마다 식물은 가지를 치며 더 풍성해집니다. 같은 바질 식물을 몇 달 동안 유지하면서 가져가는 만큼 새로운 성장이 대체되는 것을 계속 수확할 수 있습니다. 바질 재배에 대한 현대 연구는 바질이 수경 재배에 잘 적응하며 적절한 빛과 영양분이 주어지면 흙에서 자란 식물보다 더 많은 에센셜 오일과 풍미 있는 잎을 생산한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바질 잎에는 물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오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3바 4일마다 물을 갈아주어야 합니다. 가능한 가장 밝은 빛을 제공하세요. 바질은 태양을 원합니다. 활발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매주 희석된 액체 비료를 추가하세요. 필요할 때마다 신선한 재료를 얻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톱20, 고구마 덩굴, 단순한 주방의 마법. 그리고 여기 20번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마지막을 위해 남겨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고구마 덩굴은 지금 당장 주방에 있을 법한 재료로 시작하여 말 그대로 누구나 키울 수 있는 식물이며 평범한 물속에서 창문 전체를 채울 수 있는 아름다운 덩굴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식료품 저장실에서 고구마 하나를 가져오세요. 유기농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 고구마는 종종 싹 억제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뾰족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고 고구마의 약 절반이 잠기도록 병이나 용기에 물을 담아 넣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일주일 안에 아래쪽에서 뿌리가 돋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주 안에 꼭대기에서 싹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달 후에는
용기에서 자라나는 하트 모양 잎의 덩굴을 갖게 될 것입니다. 2달 후에는 그 덩굴의 길이가 수 피트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마법 같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구마는 에너지가 가득 찬 저장 기관으로 새로운 식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을 물에 넣으면 작동할 준비가 된 자연적인 과정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고구마는 처음에 영양분이나 비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덩굴이 자라면서 고구마 품종에 따라 짙은 녹색, 보라색 또는 무늬가 있는 잎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것들은 원예 센터에서 사는 그 어떤 것과도 견줄 만한 관상용 잎을 생산하며 덩굴은 결국 고구마의 에너지를 다 쓸 때까지 몇 달 동안 계속 자라며 그 과정에서 장관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것은 구식이기 때문에 잊혀졌습니다. 여러분의 할머니가 창가 선반에서 하시던 일이지만 그때만큼이나 오늘날에도 똑같이 잘 작동합니다. 심지어 더 좋습니다. 기록하고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이 시도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비싼 식물도 복잡한 관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구마 하나, 물, 빛, 그리고 인내심만 있으면 됩니다. 몇 주 안에 의도적으로 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은 덩굴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용도는 실외 원예가 불가능한 겨울에 키워 가장 어두운 달 동안 집안에 자라나는 초록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접근 방식이 지금도 유효하며 가능한 가장 단순한 시작점에서 1년 내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제공합니다. 이것을 무언가를 키우는 것이 복잡하거나 비쌀 필요가 없음을 상기시켜주는 식물로 생각하세요. 때때로 가장 인상적인 결과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인 채소 하나, 병 하나, 그리고 물에서 나옵니다. 수경 재배에 관한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원예관을 바꾸어 놓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삶을 단순화하고 자연을 집으로 되돌리는 방법들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심으세요. 다음 식물의 비밀이 곧 공개됩니다.